영화 속에서나 가능해 보이는 기발하고 신기한 생체 인증 기술들. 입이 떡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문, 홍채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신체 부위와 걸음걸이 같은 행동적 특징까지 포함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체 인식 기술들. 휴대폰 개인 인증과 출입문과 같은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핀테크, 헬스케어, IoT 등의 혁신기술 분야로까지 빠르게 도입되며 우리 삶을 더욱 안전하고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내 몸 그 자체가 보안 매체가 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패스워드. 생체인식 인증 기술의 놀라운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본 주거 환경인 집에서부터 사무실 등의 다양한 외부 생활 공간까지를 포함해 매우 다양한 곳에서 안전과 보안을 위한 인증의 과정을 거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실물키를 가상의 디지털 번호키로 바꾸고 더 나아가 신체를 활용한 생체 인식 인증 기술로까지 발전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필수가 되고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안과 편리함을 위한 생체 인식 기술이 기존의 보안 매체를 대신하며 보안 기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이란 이제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행동적 특성에 기반해서 이제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고요. 개인의 이제 신체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문이라든지 홍채라든지 지정맥 같은 것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행동적 특성은 걸음걸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수기서명이라든지 음성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능화된 디지털 금융 사고가 증가하고 테러 방지를 위한 각국의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보안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생체 정보를 이용한 보안 인증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즉 이제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잘 아시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패스워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해 주는 것이 소지 기반인데 소지하지 않으면 이제 본인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생체 신호 기반인 것은 이제 내 몸에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생체 인식 기술 중 가장 보편적이고 익숙한 분야가 바로 지문 인증 기술인데요.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굴곡 패턴과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돼 왔습니다. 지문 인식은 이제 사실 사람에 보면 이제 융기점이라고 그래서요. 지문에 이제 패턴이 있는데 패턴에 보면 특징점을 이제 추출을 합니다. 지문에서 특징점을 추출해서 그걸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특성화를 해서 그런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있어야지만 사람의 특징점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 특징점을 추출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일정한 패턴이 들어왔을 때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 특정한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본인밖에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인증이 굉장히 편리하게 됐던 거고요. 지문 인증은 공항같이 출입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보안 강화뿐 아니라 확인 과정에 신속함까지 더해주며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증은 2011년 이후부터 스마트폰에 적용되기 시작해 잠금 화면을 해제하는 역할에서부터 금융 사이트의 로그인 수단 등으로 발전하며 생체 인증을 생활화시키고 있는데요. 최근엔 홍채 인증 기술까지 스마트폰에 탑재되며 생체 인증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안구의 홍채 정보를 이용한 기술로 지문보다 인식률이 더 높다고 하네요.
홍채 기술은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나뭇잎 형상으로도 나타나고 여기는 물 쏟아진 거매로 이런 형태로도 나타나고 여기 일자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가 약 50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50가지 형태를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몇 시에 나타나느냐, 요 어느 부분에 나타나느냐를 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홍채 정보를 미리 저장해 놓으면 카메라를 바라보기만 해도 인증이 완료됩니다. 적외선 센서가 사용자의 홍채 이미지 속 고유한 생체 패턴을 비교 분석해 대상을 인증하는 것이죠. 지문 같은 건 40종류의 패턴이 있지만은 이 홍채의 패턴은 129,600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방할 수가 없고요. 다른 이 패턴보다 유난히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여기 있던 패턴이 이쪽으로 오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홍채 인식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별성이 뛰어나고 복제하기도 힘들어 보안성이 높은 인증 기술로 평가받는데요. 여기에 공인 인증이나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식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스마트 뱅킹, 금융 거래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 다른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인증 방식이 급성장 중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인증 끝. 어떤 방식인지 눈치채셨나요? 별다른 행동이나 과정 없이 인증 완료. 바로 사람의 얼굴에 있는 정보를 활용한 안면 인식 인증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을 하시는데요. 키를 가지고 나갔다가 잊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누군가에게 분실이 돼서 그 키로 집안에 이제 보안이 열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통 현관에서 안면 인식을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면 아무리 키를 분실하거나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나 아니면 그 집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특징점들을 기준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안면 인식 기술은 별다른 사용자의 액션이 없이도 인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문이나 홍채 인식과 달리 인식기와의 물리적인 접촉이 필요 없다는 편리함과 위생성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용자의 얼굴 이미지를 입력한 후 그 속에 있는 얼굴의 다양한 요소점들을 구분값으로 정해 인식 과정에 활용하는데요. 얼굴의 형태보다는 코와 입, 눈썹, 턱 등 얼굴의 골격이 변하는 부위를 분석해 각 부위별의 상대적인 비율과 입술 등의 특징점들을 지표로 대상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내 얼굴 정보가 곧 비밀번호가 되는 거죠. 눈은 굉장히 이제 찾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눈 사이 거리가 이제 일정 폭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가장 근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를 보시면은 코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은 좀 밝은 편에 속합니다. 얼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밝은 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근간이 되고요. 또 찾은 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또 유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별도의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선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저장된 얼굴 정보를 인증에 활용하는 안면 인식 기술은 얼굴 정보를 미리 저장시켜 놓지 않은 사람에겐 절대 인증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엔 보안이 중요한 도어락 등에 많이 활용 중입니다. 때문에 보안성과 분석률을 높이기 위해선 얼굴의 특징점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고해상 이미지 카메라 모듈이 뒷받침돼야 하죠. 도어락에는 이제 그런 적외선 그런 카메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그런 이제 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계를 해서 보드에 이제 설계를 해서 집어 넣어져 있고,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비 때문에 저전력으로도 그런 안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보드가 되겠습니다. 적외선 센서를 통해 어두운 곳에서도 미리 입력된 안면 정보를 인식,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인증이 가능하고요. 안면 골격을 기반으로 대상을 검증하기 때문에 안경이나 모자를 쓰는 등의 변화가 생겨도 인증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그런 영상 이미지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 조도라든지 그다음에 얼굴에 이제 다양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기존에 등록했던 사람과 동일하냐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원래 등록된 사람의 얼굴 이미지랑 같은 사람인지를 갖다가 인지를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발전을 해야지 안면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대면 인식 시스템인 안면 인식의 또 다른 장점, 바로 1:1 인식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인증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움직이는 사람의 동적 안면 정보까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건물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허가 없이 들어온 사람의 무단 침입을 막고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안면 인식 기술은 앞으로는 더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하겠죠. 특정 장소나 특정 PC에 이런 안면 인식을 통한 보안을 걸어놓게 되면은 그런 PC에도 내 얼굴이 등록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 파일을 열 수 없다든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좀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에서 내가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 카드 번호하고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결제가 됩니다. 보통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구매하실 때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면 인식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페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결제를 할 때 내 얼굴이 등록되지 않으면 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한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보안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높은 보안성을 목표로 개발 중인 생체 인식 기술들. 그 중에서도 지정맥 인식 기술은 근적의 선으로 손가락 정맥 내부의 패턴을 인식해 인증에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생체 정보가 신체 내부에 있어 위조 복제의 위험이 낮고 온도, 습도, 상처 등 외부 환경의 영향에 강한 차세대 인증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신체 부위 중 두개골을 이용한 인식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스컬 컨택트라 불리는 이 생체 인식 기술은 두개골의 두께와 모양에 따라 다르게 생기는 진동 패턴을 암호로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신체의 다양한 부분이 인증 수단으로 개발, 활용되고 있지만 한 번 유출되면 수정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엔 사람의 행적 특징을 생체 인식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상용화된 기술이 바로 음성 인증인데요. 내 목소리로 결제. 사람마다 다른 성문과 발성 속도, 억양 등의 패턴을 분석해 인증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아직은 금융권 등에 적용되기엔 정확도가 기준치 미만이지만
그 편리함과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죠. 그리고 음성처럼 사람마다 고유의 패턴이 있는 대표적인 행동적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서명입니다. 언제든 쉽고 간편하게 쓰는 이 서명 또한 개인 인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로 서명을 인증할 수 있는 핀테크 솔루션으로 국내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서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적 특징들을 인식해 서명자를 인증하는 기술로 단순 서명 이미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넘어선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볼 때도 서명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점에 착안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도 잘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온라인에도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수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도 그 본인 인증을 결합시킬 수 있는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명을 입력하면 서명 속에 있는 정적, 동적 특징 정보가 분석 추출되어 저장됩니다. 그리고 추후 입력되는 서명 정보와의 일치도를 비교해 인증하는 방식인 거죠. 사람들마다 본인의 행위 패턴이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나 압력, 그리고 뭐 가속도, 그리고 모양도 물론 이제 다르겠고요. 그리고 회계 순서라던가 그리고 방향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런 고유의 특징 정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등을 본인의 등록한 서명과 실제 사용할 때 그 서명하는 그런 동적 패턴들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기술입니다. 개개인의 고유한 수기 서명 시의 행위적 특징을 일정 단위의 영역으로 분리 구성해 동적 특징을 추출하고 각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서명 인증이 이미지 방식에 국한돼 결과만을 인식한다는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 서명하는 과정에 담긴 나만의 습관 그 자체가 비밀번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등록했을 때 서명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실제 이제 인증을 시도한 서명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 팩터 정보들을 추출하게 되는데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등록 서명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그 인증받으려는 서명의 속도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두 서명 간의 그 시간에 따른 증폭 값이 유사하다는 것을 봐서 등록 서명과 이제 인증 서명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서명의 순서라든가 그 획수, 그다음에 획수 간의 그런 그 배치 관계라든가 어떤 교차점의 개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 이 사람이 이제 서명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인증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서명의 모양뿐 아니라 서명을 할 때의 방향과 패턴, 속도 같은 행위적 특징들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대상을 가려내기 때문에 위조나 도용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도용하고자 하는 서명의 이미지를 아무리 똑같이 연습해 모사한다고 해도 서명하는 과정상의 동적인 데이터가 다르면 어김없이 걸러지는 거죠. 모양이 같다고 해서 서명이 인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벡터 방향, 그 시간 흐름에 따른 동적인 방식까지 모두 일치를 해야지 이제 인증이 되는 거고요.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된 그 에러율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인증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서명의 정적인 이미지만으로는 위조나 도용이 불가능한
생체 수기 서명 인증 시스템. 만약 서명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기존 서명을 변경하기만 하면 되니 유출에 대한 리스크 또한 낮은데요. 이름 같은 글자 서명에서 개인이 고유하게 만들어낸 추상적 모양의 서명까지 모두 오작동 없이 인증될 수 있도록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생체 인증 관련돼서는 그 FAR이나 FRR이라는 본인이 서명을 했는데 인증이 안 되거나 아니면 타인이 위조를 해서 인증이 되는 이런 그 에러율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것 등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 정보나 이런 것 등을 활용을 해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정확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불 결제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핀테크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뱅킹, 또 온라인 쇼핑,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한 또 모바일 쇼핑과 같은 각종의 온라인 응용들이 있겠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늘상 했던 계약 체결과 같은 그런 분야가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과 같은 온라인상으로 전자문서화돼서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생체수기 서명 인증을 적용하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응용 분야가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안전하고 빠르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엔 일상적인 스마트폰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고려해 하루에 많게는 수백 자씩 입력하게 되는 모바일 타자 입력 패턴을 암호화시켜 인증에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키스트록 다이나믹스로 불리는 이 기술은 PC보다 보유율과 사용 시간이 더 높아진 스마트폰의 타자 입력 방식에서 기인한 새로운 형태의 생체 인식 기술인데요. 무엇보다 여러 센서 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PC의 키보드보다 더 정확하게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밀리세컨드 단위의 키 입력 시간과 각 타점 간의 간격 같은 정보들을 사전에 수집, 학습한 후 추후 인증 시에 입력되는 키 패턴 정보와의 일치도를 비교해 인증하게 되는데요. 이때 패턴 입력 정보가 기존과 다르면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요즘 사람들 때문에 키스트록 다이나믹스는 특정 단어나 숫자를 지정해 놓고 반복 사용하게 되는 뱅킹 시스템에서 그 활용성이 높다고 합니다. 키스트록 다이나믹스의 장점은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증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인증 패턴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패스워드 입력과 결합하여 해커의 패스워드 악용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사용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자를 인증함으로써 해커의 인증과 관련된 공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생체 인식 인증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사람의 심전도와 같은 생체 신호를 인증에 활용하는 텔레바이오 인식 기술까지 개발되었습니다. 생체 신호는 일종의 전기 신호로 위 변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심전도나 심박수도 특히 이제 심박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워치에서 사람의 심장에서 이렇게
이 피가 펌프로 했었을 때 우리가 청감상으로 안 들리지만 이 사운드 주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전도라는 거는 사람의 심장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 이 식별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 경우에는 이러한 생체 신호 인증 기술을 메디컬 바이오메트릭 또는 코그니티브 바이오메트릭이라고 해서 바이오인식 기술의 일종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바이오인식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심전도가 어떤 방식으로 인증에 활용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여러 곳에 전극을 부착해 심장이 수축할 때 생기는 활동 전류를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측정한 전류를 그래프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심전도입니다. 심장 근육이 다르거나 아니면 심장 고유의 신경 회로가 다르면은 사람 고유의 심전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이제 P, Q, R, S, T 크게 5가지 이제 특징점에 의해서 이제 파형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 특징점들이 이제 사람마다 고유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전도는 심장의 심방 수축 상황인 P 파형에서 시작해 심실의 수축 상황인 QRS 파형, 그리고 수축 후 이완 시 생기는 T 파형의 순서로 구성돼 그 패턴이 되풀이되는 형식인데요. 이 중에서도 QRS 파형이 마치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QRS 파형을 기준으로 대상을 비교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다른 심전도의 특정 신호를 이용한 차세대 인증 기술인 텔레바이오 인식 인증 기술. 그런데 사람의 심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리듬으로 뛰고 때문에 심전도 패턴도 시시때때로 달라지는데요. 과연 이럴 땐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체 신호 중에 이제 심전도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이제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이제 운동을 한 다음에 심전도를 측정해서 그걸로 이제 인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험 대상자를 일정 시간 동안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킨 후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이때의 심전도를 인증의 기준으로 삼아 추후 비교를 위해 그 파형 정보를 저장해 놓고요. 이번엔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장을 빠르게 뛰도록 만들어 단시간에 급격한 심전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그렇게 일정 시간 운동을 진행한 후 심전도를 재측정. 운동 전후의 파형 정보를 비교해 그 고유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운동 후 심장이 빠르게 수축 이완되는 부분의 파형엔 변화가 생겼지만 QRS 파형만은 변함없이 일치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전도가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좀 좌우로 이제 짧아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P파나 T파가 그 크기에 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QRS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이제 위상을 따라가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더라도 거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전도 정보를 사전에 미리 인증의 수단으로 입력시켜 놓더라도 급격한 심박동의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심전도 정보도 달라져 인증에 오류가 생길 거라 예상하기 쉬운데요. 신기하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고유성을 유지하며 변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거의 이제 한 사람이 다시 측정을 해도 요 PQRST 파형은 거의 비슷한 모양을 나타나게 되고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심호흡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형태에 의해서도 이제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P나 T웨이브는 변이가 많이 되지만 요 QRS 컴플렉스의 그 지속 기간이라든지 고유한 특징점들은 이제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제 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을 인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체 신호는 기존 생체 정보보다 더 높은 보안성을 자랑하며 지능화되는 해킹에 맞선 차세대 보안 인증 매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생체 신호를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측정해서 인증하는 연구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더 쉽게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어서 기존 지문이나 홍채보다 이제 무자각적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지문이나 홍채를 측정하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는 역할로 인증 수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신호 인식 기술은 이제 사람의 신체뿐 아니라 감성의 영역까지 도달했는데요. 인간의 감성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반응으로 이어져 생리적 변화 반응 신호, 즉 생체 신호로 나타납니다. 감성 상태에 따라 몸의 상태도 달라지는 거죠. 때문에 자율신경계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생체 신호들을 감지 장치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감성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감성의 변화가 생기든지 어떤 A라는 감성, B라는 감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 이 몸에서 부경감 신경계나 교감 신경계에 변화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내는 거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체 신호 인식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감정 인식을 위해선 생체 신호의 다양한 요소들과 미세한 변화 인지를 위한 센싱 디바이스 기술이 중요합니다. 또 편리하고 지속적인 인지를 위해선 직접 부착하거나 착용하는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최선인데요. 그래서 밴드나 시계처럼 간편하게 착용하는 형태의 디바이스로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일반 시계처럼 편하게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진행하면 별다른 과정이 필요 없이 감성 상태에 따른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감성 인식 정보는 유쾌, 불안, 공포 등으로 분류 인지되어 인간의 감성을 검증 규격화해 정보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성 인식 시스템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보통들 시계들은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 그 시계를 이용해서 사람의 감성을 인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A라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이 시간대별로 이 변화가 이렇게 감성대가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이완 상태에 있다가 공포를 느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완 갔다가 이제 여기 불쾌 상태 왔는데 평온을 좀 유지하다가 다시 지금 불쾌로 간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생체 신호를 통해 감성 체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감성 인식 기술. 여기에 화자의 음성 신호를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그 안에 있는 화자의 감성 체계를 인식하는 기술도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말의 뜻에 상관없이 음성만으로 그 속에 숨은 감성을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상 우리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집과
오피스 그리고 자동차거든요. 자동차도 내 맞춤형으로 감성이 인지되면 인지된 거에 맞춰서 드라이브 코스도 그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 운전 환경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건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변 보호나 이런 쪽에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데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서 궁극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감성 상태에 맞는 음악 선곡에서 자율주행까지 가능케 하며 차가 운전자의 마음을 읽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나 생체 인증 기술이 발전되는 만큼 해킹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어 생체 인증 역시 위조나 도용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중요 개인 정보가 쉽게 오가는 요즘, 생체 정보 유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죠. 개인 민간 정보로서 개인 정보 유출 시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 유출보다는 더 심각한 거는 일반 국민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지문을 통해서 결제하는 수단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대포폰을 통해서 이제 무단으로 내 가짜 지문이 등록이 돼서 거래가 됐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그 사회적인 해킹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문, 홍채 등의 생체 정보가 해킹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생체 인식에 대한 보안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지문은 접착제, 실리콘 등으로 위조 지문을 제작하는 기본적인 방법에서 고해상도 스캐너로 정교하게 본다는 방법까지 동원되며 여러 방법으로 해킹됐고 음성 정보까지 합성 위조가 가능합니다. 또 실제 얼굴이 아닌 사진으로 잠금이 해제되기도 해 3D 기반의 안면 인식 기술 개발을 촉진시켰고 레이저 프린트로 인쇄한 홍채 이미지를 콘택트 렌즈 위에 얹고 인증시키는 방법으로 홍채 인증 기술의 보안성까지 무력화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그 미국하고 유럽 등지에서 이런 가짜 지문 등과 같은 바이오 정보 위변조에 대해서 탐지하는 기술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해주는 보안 기술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해 암호화하고 인증이 허가된 사용자나 특정 기기에서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찍힌 영상이나 사진 속 개인정보를 자동 식별, 흐릿한 형태로 마스킹되어 파일로 저장됩니다. 만약 해당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인증의 과정 없이는 원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일단 DB에 저장될 때 일단 마스킹 되지 않는 원영상이 저장돼 있고요. 외부에 반출을 할 때 수동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가린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많이 응용이 되었는데 이제 추후에는 저장될 때부터 마스킹된 영상이 저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활용이 되면 필요한 부분만 원영상을 복원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큐리티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다양한 사생활 정보의 보안성을 높이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마스킹 처리된 정보는 안면 인증과 같은 생체 인증 방식과 연동돼 허가되지 않은 대상은 원본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 금융거래 등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겠죠. 이렇게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바이오 인식 기술의 정확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생체 인식 기술의 사용 분야는 급격히 늘었지만 그 기술의 인식률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생체 인식 기술의 안전성을 시험,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이 국가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문, 안면, 홍채 등 모바일 분야에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보안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생체 인증 기술 사용에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오 인식 성능 시험 인증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과 같은 바이오 인식 안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잘 그 바이오 인식을 통해서 자신을 잘 식별하는지를 성능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검증하고자 하는 기술에 해당하는 식별 시험용 이미지를 이용해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하는지를 시험 검증하는데요. 1차적인 사전 시험에 이어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에 다양하고 미세하게 다른 상황들을 담아낸 10배 더 많은 이미지를 이용해 본 시험까지를 거쳐 인식률의 정확도를 검증합니다. 저희가 그 바이오 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수차례 많이 시험을 하면 할수록 성능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키사에서는 대용량의 바이오 인식 DB를 구축을 하고 이 DB를 통해서 바이오 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식 단계요? 안면 인증 소프트웨어의 경우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사람의 이미지까지 포함해 인증 시험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성능 시험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기술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 이미지들만 그 바이오 인식 소프트웨어한테 던져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받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이미지들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15명 중 이미지 중에서 가장 닮은 이미지 1번이고요. 100점이고 두 번째가 55점, 세 번째가 53점. 즉 이 결과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들을 대조한 후 그 인증 성능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그 평가 항목은 에러율을 나타내는 EER, 인식률을 나타내는 FTA, FTE로 나뉩니다. FTA, FTE는 처음에 등록하는 이미지가 거부당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 확률이 즉 낮을수록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EER도 마찬가지로 에러율이기 때문에 반대로 에러율이 낮을수록 성능은 더 높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이 네 가지의 인증 기준이 약간씩 상이한데요. 공통적으로 FTA, FTE가 5% 미만인 상황에서 EER이 평균적으로 약 1% 미만일 경우에 인증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체 인식 인증 기술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인증 기술로서 많이 사용되는 만큼 유출의 심각성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계속되는 것은 그 고유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활, 의료, 금융 등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미래 성장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사실은 기술의 발전 방향은 무자각 무인지 기술로 발전을 할 것 같고요. 무자각 무인지라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인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행위를 갖다 그 사람을 특성을 지우려면 그것을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의 행동을 관찰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행동에 학습된 행동에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각 무인지 기술의 구현이 보다 용이하게 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 속에서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생체 인식 인증 기술. 자신의 생체 정보가 만들어낸 나만의 비밀번호는 보안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점점 더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만든 비밀번호를 더 보완하기 위한 무한 기술 경쟁. 비밀 정보와 인증 정보를 지키기 위해 발전하는 미래 생체 인식 인증 기술들의 놀라운 모습들이 기대됩니다.